지자체가 취약계층을 위한 한파 응급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취재 결과 시설 관리가 미흡했는데 올해는 어떨지 다시 점검해봤습니다. 서산 렌터카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명현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립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12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올해부터 성실 납세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주차요금과 공연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자체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24시간 한파 응급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피소를 관리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건데요. 지난해 취재 결과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요. 올해는 다를까요? 임희정 기자가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지난해 찾았던 예산지역 한파응급 대피소입니다. 대피소임을 알리는 표지판은 찾아볼 수 없고 침낭 등 방한용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약 한 달이 지나 대피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한파응급 대피소 입구인데요. 이렇게 대피소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대피소 안쪽도 확인해봤습니다. 이렇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침낭과 담요, 라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파응급 대피소가 맞는지 의문을 자아냈던 지난해와 달리 대피소 입구엔 안내문이 붙어 있고 침낭 등 방한용품도 배부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피소 시설이 개선된 건 극히 일부입니다. 당진 지역 한파응급 대피소는 한 곳, 바로 버스 정류장입니다. 당진시에서 지정한 한파응급 대피소인데요. 이렇게 의자 몇 개만 놓여 있는 게 전부입니다. 공간이 협소하고 많은 사람이 오가다 보니 마음 편히 쉬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민들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바에는 그 상가에 한 칸을 어디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아주 살살 살게야지 그렇게 하든지. 자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쉬었다 가는데 앉으는 거 어렵지. 어려워요 자기는. 어렵고 잘 수도 없고 사람들 들락거려서 거기서 누가 자. 못 자지. 당진시는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버스 승강장을 응급 대피소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기는 사실 숙식까지 하기에는 좀 적당하진 않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침낭까지는 갖다 놓질 않았어요. 저희 접근성은 제일 좋거든요. 거기가 이제 만약에 좀 가고 춥고 어디 가실 데 없는 분들이 가 계시기에는 하루 정도 가 계시기에는 적당해서 접근성이 좋아서 일단 거기를 지정은 했습니다. 당진시는 앞으로 여관 등 숙박시설을 한파응급 대피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도입된 24시간 한파응급 대피소. 실효성을 살리려면 대피소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서산 렌터카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명현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립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강도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명현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22일 오전 10시 40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산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승용차 뒷좌석에 침입해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12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차를 타고 도주한 뒤 A씨의 시신을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지른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훔친 돈으로 식사를 하고 6만 원가량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씨는 수사기관에 도박 빚으로 생활비가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진시가 올해부터 성실 납세자에게 주차요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상자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 체납 전력이 없고 기한 내 세금을 전액 납부한 개인 300여 명과 법인 260여 곳입니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유료 공영주차장을 2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공연, 전시 관람료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청년 도약계좌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 한도를 납입 한도까지 확대하고 기존 대비 매칭 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 비율 3%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 지원받게 돼 연 최대 7.64%의 일반 적금 상품 수익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으로 혼인에 대한 세액 공제가 신설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 신고를 하면 1인당 1회에 한정해 혼인 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 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인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청약저축은 월 납입금의 2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오는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올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섭니다. 먼저 재단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6천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자금에 대한 보증을 1천억 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민선 8기 도정의 중점 추진 분야에 대한 특례 보증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관광산업 분야 우대 특화 보증을 신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올해 상상 이름 교육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자기주도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청은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발명 상상 이름 공작소를 중심으로 교육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들의 주도성을 키우기 위한 수업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로봇과 드론 등 탐구 학생 동아리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청양군이 전국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가스 안전 차단기인 타이머콕을 지원합니다. 청양군은 기존 취약계층에만 지원하던 가스 안전 차단기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머콕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돼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이 동물보호 전담 대응팀을 신설했습니다. 예산군은 최근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유기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담팀은 동물보호센터 설치 추진 등 동물보호와 복지 전반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됩니다. 또 지역대학, 동물보호단체 등과 연계해 인식 개선 활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출생신고 시 휴대용 카시트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영유아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2월까지 연중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둔 2025년 신생아 가정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출생신고 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신청 완료 후 주소지를 물품을 배송받게 됩니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용과 주니어용, 휴대용 카시트 3종 중 1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올해까지 연장합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는 경기 악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 본소와 동부지소, 서부지소 등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한편 예산군은 지난해 지역 농가에 농기계 5,700여 대를 임대하고 임대료 1억 2천여만 원을 감면했습니다. 당진시가 합덕 101호선과 우강 101호선 일부 구간을 2차선으로 확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노선은 1차선 도로로 교통량이 많고 농기계 통행이 잦는 등 사고 위험이 높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17억 원을 투입해 전체 3.6km 가운데 2.3km 구간을 확 포장했으며 올해 안으로 잔여 구간 공사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당진시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 교통망 개선과 주민교통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홍성군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빈집 철거 비용으로 최대 550만 원이 지원되고 슬레이트 철거 비용으로 최대 500여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홍성군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홍성군 자원봉사센터가 제3대 센터장 공개 채용에 나섭니다. 자격 요건은 홍성 군민 중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입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3일간 진행되며 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임된 자원봉사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게 되며 임기는 2028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당진시가 다음 달 5일까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진행합니다. 신청 자격은 재산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 전업농 또는 영농 예정자입니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과 창업자금, 농지임대 우선지원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농립사업 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겨울철을 맞아 전기 화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홍성소방서는 겨울철 전기 히터 등 난방기구의 사용 증가로 전기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해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전원을 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합선 예방을 위해 전선 피복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젖은 손으로 콘센트를 만지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이 오는 9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3톤 미만 굴착기와 지게차 조종면허 취득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충남도 내 농업인 120여 명이며 교육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이 굴착기와 지게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론 6시간과 실습 6시간으로 구성됐습니다. 교육 수료 시 이수증이 발급되며 지자체 민원실에 제출하면 조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홍성군이 오는 3월까지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홍성군은 군 수도사업소를 통해 동파 방지용 보온재를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파 예방 요령과 대처 방법, 수도사업소 연락처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